자, 부피와 적분 보겠습니다. 부피와 적분은 사실상 넓이와 적분하고 개념이 유사한데요. 이제 넓이와 적분에서의 적분의 개념을 차원을 한 차원 끌어올린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원래 우리가 이제 넓이와 적분에서 넓이를 구할 때 단위 면적, 그러니까 단위 면적을 구해서 그것의 합을 구해서 극한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위 부피를 구하는 그런 관점일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물론 이제 극한을 취하면 이게 사실상 단면의 면적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넓이와 적분에서 극한을 취하면 면적이 아니고 선분의 길이의 관점이었잖아요. 그것들 이제 무한계를 모아서 면적을 만든다 이런 관점이고, 얘는 그러면 면적을 무한계를 모아서 최적 즉 부피를 만든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바로 납득이 될 거거든요. 넓이와 적분하고 완전 똑같으니까 보세요. 일단 구간 A, B를 n등분하여 n등분하면 이제 각각 x좌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때 a는 x0고요. 그 다음 건 x1, 그 다음 건 x2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xn으로 끝나면 이제 얘가 b가 되는 거죠. 네. 라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xk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n등분 한 거니까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면적, 그러니까 부피를 사실 계산을 하는 거죠. 델타 x를 곱해가지고 부피를 계산하는 관점이고요. 근데 저 면적 자체는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볼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뭘 구했다? xk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실제 구하고 싶은 부피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저 근사 부피의 극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사 부피가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델타 x를 곱해야 되죠. 예. 그리고 델타 x는 아시겠지만 뭐예요? n분의 b-a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따라서 정적분의 정의에 따르면 부피 자체는 이런 형태의 무한급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xk 이렇게 써볼까요? s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 곱하기 n분의 b-a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예. 정적분으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관건은 sx를 구하는 건데요. 사실상 모든 경우에 우리가 sx를 구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sx를 구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을 주로 물어보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매우 제한적이라서 충분히 물어보고 나면 나중에 뭘 물어보냐면 회전체의 경우에는 단면적을 반드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전체를 주로 물어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물의 부피가 다음과 같다고 했어요. 수면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제 위 내용에 따르면 넓이를 적분해서 부피를 얻은 거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부피를 미분하면 넓이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정적분의 어떤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약간 뭐하고 똑같냐면 그 속도거리와 적분의 개념하고 똑같아서 그냥 미분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x는 저 vx를 x에 대해 미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게 될 거고, 물어본 건 S5죠. S5는
49 이렇게 되겠네요. 수면의 넓이가 13일 때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방금 SX 구했으니까 13이다 라는 관점이죠. 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 X는 양수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안 될 거고요. 3이 되겠죠. 자, 다음 밑면의 넓이가 A고 부피가 H인 각불의 부피, 그냥 각불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각불의 부피를 구할 줄 알잖아요. 답은 3분의 1 AH일 거예요. 이제 이거를 방금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각분이냐라고 하면 뭐 몇 각분이냐는 말은 없기 때문에 뭘로 할까요? 사실 삼각뿔이 좀 그리기 편해서 꼭 삼각뿔을 그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로 해봐도 되겠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임의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평행선을 그리고 평행선을 그려서 저 밑면하고 이제 평행한 면으로 자르는 거죠. 자르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그린 이런 선들은 이게 뭐냐면 저희 수선의 발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을 뭐 x다, 그리고 이제 여기 높이 h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밑면의 수직인 수선의 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것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다. 그러면 이 단면적이 저기 위에서 이제 우리 이야기했던 뭐가 되냐면 SX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 경우에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SX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닮음비가 이제 X 대 H일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좀 좋아하진 않지만 SX 대 A는 X의 제곱 대 H의 제곱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럼 SX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H의 제곱분의 AX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구하고 싶은 부피는 저걸 0에서 H까지 정적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상수배 적분은 적분의 상수배니까 이렇게 빼시고 계산하시면 3분의 1 AH, 즉 우리가 이제 뿔의 부피를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로 계산하는데 이게 이제 타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4번 볼게요. 4번은 뭐 그림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저기가 그림이 좀 좁아가지고 저 그림을 따로 떼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이거 잘랐을 때 작은 쪽의 부피, 작은 쪽만 지금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걸 저랑 같이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건데 입체 대용이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보세요. 약간 이런 관점을 그리는 거죠. 이게 겨냥도이기 때문에 뭐랄까 좀 그냥 납득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쪽이 y축이고 이쪽이 x축이다 이렇게 보면 여기 원점이 있을 거고요. 저게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밑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 위를 먼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위를 먼저 그릴게요. 저 잘려진 형태가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 라고 하면 각자 알아서 잘 그리세요. 저도 그림 잘 못 그려서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밑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아이씨, 마음에 안 든다. 저보다 잘 그릴 수 있죠? 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약간 이런 느낌의 그림이죠. 저걸 옮겨온 거예요. 옮겨오면서 살짝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저거 똑같이 생기진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3이다. 이때 이것의 부피를 구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단면적만 이용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면적을 이런 식으로 잡아보죠. 이런 식으로 변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잘랐을 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만큼을 x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만큼을 x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sx가 되는 거예요. sx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이 부분이 필요해요. 원의 반지름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45도는 직각이등면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 sx라는 놈이 뭐가 될 것 같냐면 2분의 1 곱하기 저 길이가 피타를 쓰시면 루트 9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걸 제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9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다. 이런 관점이고, 얘가 이제 y축의 대칭인 형태의 그림이니까 0부터 3까지 정적분해서 2배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 부피는 2배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sx dx다. 이런 얘기고, 2분의 1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맞죠? 그럼 얼마 되죠? 18.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나오겠다. 제 말 이해되시죠? 피타는 이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림이 좀 좁긴 한데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5번입니다. 얘도 이제 그림 그리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이제 이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상상 속에서는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손으로 그리면 뭐랄까 그렇게 좀 정확하게 느껴지진 않을 거거든요.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저기는 사실 Z축인데 그냥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입체도형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아래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요. 그죠?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한 변을 정삼각형으로 하고 싶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 뭐 이런 데를 잡을까요? 이때는 y축하고 이제 나란하게 잡는 거죠. 여기서 정삼각형을 생각을 하면 이 정삼각형이 한 점을 만들잖아요. 맞아요? 이런 점들을 다 모았을 때 이러한 형태의 어떤 입체도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입체도형 약간 송편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봐라 이런 관점이고요. 여기가 sx가 되는 거고 여기 지점을 x로 보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x, sin x가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 sx를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sx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sin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려면 얘를 0부터 파이까지만 정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sx dx니까 어차피 저 상태로 적분 못하는 거 아시죠? 다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EX로 바꾸시고, 그러면 8분의 루트 3을 할까요?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EX 0하고 파이 집어넣으시면 8분의 루트 3 파이가 우리가 원하는 부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와 적분하고 진짜 내용 똑같고요. 똑같고 이걸 그냥 이제 차원만 한 차원 올려 생각하는 거니까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면적을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쓰는 것이 가능한 문제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체의 부피를 물어보는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회전축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의 면적을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기본 도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회전체를 배웠지만 기본 도형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회전축에 대해서 한쪽 방향에만 존재해야 돼요. 양쪽으로 걸쳐져 있으면 선대칭을 이용해서 한쪽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여기 이거 하나를 이제 뭐 x라고 생각을 해보면, 좌표를 x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사실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되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 한 원의 넓이가 단면적이 될 거니까 이거 이제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하면 이때 sx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파이 y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fx, 파이 곱하기 fx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때 부피는 뭐라고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파이 y의 제곱 dx. 뭐 결과적으로 fx를 쓰셔야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x축 방향의 회전만 가능한 건 아니고 y축 방향의 회전도 가능하거든요. 예,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얘가 반지름이 돼서 약간 이런 식의 원이 발생하겠잖아요. 회전체를 이제 만들었을 때, 그죠? 예. 그래서 이때 sx는 파이 sy라고 해야겠네요. sy는 파이 x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 y에 관한 정적분이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부피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파이 x의 제곱 dy죠. y축 방향 정적분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어려울 게 없다. 그냥 단면적으로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다. 이런 관점. 그리고 이제 어느 쪽 방향을 회전시키냐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꽤 어려운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볼까요? 이 참수는 이제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떠오르기 때문에 굳이 그림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얘를 이제 x축 둘레로 회전시켰다. 이걸 이제 vx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 vx는 x축 둘레로 회전시킨다 라고 하면 마일부터 1까지 파이 y의 제곱 dx 이게 되겠죠? y제곱이 1-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지금 이제 제곱을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함수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2파이로 바꾸고 0에서 1까지 보시고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 얘만 적분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답이 15분의 16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네. y축 둘레로 회전시킨다. 이건 이제 vy라고 하면
제가 기본 도형은 한쪽에만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 밑에 때문에 좀 그려봐야 되나? 네.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다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이런 형태로 생겼을 텐데 얘를 y축돌로 회전시킨다고 하면 기본 도형이 어디만 필요하면 한쪽만 필요하니까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돌리면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나머지 그냥 버려도 돼요. 어차피 회전시가 똑같기 때문에 선대칭 시켜서 옮겨와도 어차피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vy는 파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는 지금 여기서 0에서 1까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x의 제곱 dy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가 사실 상식적으로 훨씬 쉽죠. 왜냐하면 x의 제곱이 지금 뭐냐면 1-y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 얘가 되니까 2분의 파이가 부피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풀만하시죠? 네, 괜찮아요 생각보다. 네. 자, 다음은 곡선 또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들로 회전시켜라. 또 이제 그래프가 필요해요. 사실 이제 면적을 구할 때는 그래프 없이도 우리가 이제 그 x축과 만나는 지점만 찾아가지고 각각의 구간을 정적분해서 음이 나오면 양으로 바꿔주면서 더하면 되잖아요. 되는데 회전체는 그림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상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그림이 머릿속에 좀 떠오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얘가 보시면 x절편을 구한다고 했을 때 약간 이런 관점으로 써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분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x가 0일 때랑 4일 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부호가 양이든 음이든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일정한데 x가 루트 x보다는 더 큰 값이긴 하지만 루트 x를 2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값이 음의 값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잘 안 드시면 뭐 1 같은 거 넣어보시면 그러니까 0과 4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보시면 아 얘가 음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어차피 부호만 볼 줄 알면 되는 거라 이거를 하려고 미분까지 통해서 그래프를 진짜 정확히 그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냥 계략적으로만 형태가 나오면 부호를 판정해서 그릴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 근데 그래프는 0에서 4까지 가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볼게요. 실제 모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부호가 안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음으로 일정하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이쪽 방향을 회전시키는 거니까 단면적 어딘지 알아보시겠잖아요. 그러니까 y제곱 이 단면적이 되는 거고 밑에 v는 파이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y의 제곱 dx잖아요. 이게 이제 dy라고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0에서 4까지 얘를 제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의 2분의 3제곱이죠. 네. 그리고 4x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얘를 적분을 시도를 하면 5분의 8 그리고 2x의 제곱 이렇게 정적분 되겠네요. 그죠? 네. 나머지 이제 숫자 넣고 계산하는 거 생각할게요.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15분의 32파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정확한 그래프가 또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프가 있으면 좋긴 한데 알겠죠? 얘는 뭐 그래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지금 주기 자체가 4파이잖아요. 예, 그 반주기만 그리면 되는 거죠. 반주기만 그리면 되는 거고, 여기 2파이를 볼까요? 예.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느낌? 네. 아까보다 낫네요. 자, 그래서 얘도 X축 방향으로 정적분 시키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피는 파이는 이제 보통 밖에 빼고 씁니다. 항상 회전체는 원의 면적이 단면적이기 때문에, 그죠? 1 플러스 사인 2분 x, 이렇게 이제 y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에 이 제곱을 안 한 친구들이 있는데도 그러면 안 됩니다. 면적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도 이 상태로 적분이 힘드니까 전개를 하죠. 이렇게 될 거고요. 얘만 바로 조건 안 되잖아요. 예. 반각을 쓰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다,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예. 앞에 2분의 1하고 1 더해서 2분의 3x로 처리하시고, 이 사인 2분의 x의 적분은 마이너스 4 코사인 2분의 x일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x겠죠. 그래서 0에서 2파이까지 넣어서 계산하시면 파이 곱하기 3파이 플러스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계산 안 할게요. 네. 자, 넘어가고, 자, 저 곡선을 직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근데 직선이 y는 2-2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그죠? 네. 저거의 그래프는 미분 얼른 해보시면 0의 우측에서 단조 증가한다는 거 그냥 알 수 있죠? 알 수 있고, 0,0을 지날 거니까 그러니까 1,2-2까지 단조 증가하는 형태의 곡선이겠네요. 예. 그 생각하고 곡선 그려보면 얼추 이런 모양의 곡선이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가는 형태의 곡선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할 때 여기가 이제 2-2다, 이 소리인 거죠. 그러면 y는 2-1 끄라는 게 지금 이렇게 끄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기본 도형으로 보고 회전시키라는 얘기고, y식도를 회전시키는 거니까 실제로 식을 써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v는 파이 인티그랄 0에서 2-2까지 x의 제곱 dy 이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x의 제곱을 쓸 수가 없잖아. 지금 이 y와 x의 관계식을 보면 x에 대해서 정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x의 제곱을 쓸 수가 없죠. 예. 이럴 때 쓰는 게 뭐냐면 미분을 쓰는 거예요. 저 관계식이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dy가 2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dx다. 이게 치환적분에서 쓰던 거죠, 그죠? 네. 이걸 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저 v를 파이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x의 제곱을 그대로 두고요, 저 dy를 바꿔버리는 거죠. 치환적분에서 이런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전개해서 적분하시면 되는데,
x의 제곱 2x제곱은 뭐가 필요해요? 테이블 적분이 필요하겠죠. 요거 가지고 쓰시면 되니까. 실제로 부정적분의 결과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거 하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이거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1 넣어서 계산하시면 2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 나오고요. 0 넣으면 마이너스 2 하나 나오네요. 2. 그러면 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여전히 부분적분의 테이블 적분은 유용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이걸 이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환적분에서 쓰던 걸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거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러는 거고요.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좀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곡선이 2개 나올 때 그걸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부피화 적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